코어수가 굉장히 많은 CPU지. 렌더링 하는 사람을 위해서 렌더링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알아보자고. 내가 쓰고 있는 거는 1950X. 이거를 거의 끝물에 사서 좀 아쉬운데 16코어 32스레드. 자, 이거는 이제 끝물이니까 2950을 사면 된다. 250X 얘는 클럭이 조금 높네. 자, 16코어 32스레드고 그 다음에 여유가 좀 된다 그러면 2990WX 이거는 32코어 64스레드 쓰면 되겠지. 코어가 일단 많으니까 성능 굉장히 빠르고. 자, 코어 이게 32개? 자, 일단은 i7 2세대 대비 1950X가 똑같은 씬을 렌더링을 했을 때 10배 정도 빠르더라. 10배면은 뭐 엄청 빠른 거지. 근데 아직 짜잘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무난하게 잘 돌아가고. 내 거는 1950X인데 공랭 녹투화 쓰고 있고. 자, 요 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자고. 자, 세 가지 다른 조건에서 렌더링을 한 거고 똑같은 시간에. 얘는 터보 부스트. 클럭이 가변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렇게 했을 때 58초 정도 걸렸고 온도 피크가 한 59도 정도 나오고. 얘는 터보 부스트 사용 안 하고 그냥 3.5GHz로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라이젠 마스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볼트를 1V 정도 이렇게 맞춰 놓고 했을 때 55초가 나오고 52도가 나왔다. 터보 부스트를 쓸 때보다는 더 빠르지. 그런데 온도가 더 내려가. 왜냐? 볼트를 낮춰서 쓰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최고점까지 올려서 이제 끌어서 올렸을 때, 그러니까 4기가 이상이 올라가는데 안정적으로 한 3.975 정도, 좀 잘 안 보이네. 3.975에다가 1.2V 정도 했더니 렌더링 속도는 한 51초 정도 나오고 56도 정도가 피크를 찍고. 그러니까 터보 부스트 쓸 때보다 고정시켜놔서 쓰는 게 온도도 더 낮고 더 빠르고 조금 더. 이건 뭘 의미하냐? 터보 부스트 쓸 때랑 터보 부스트 안 쓰고 라이젠 마스터로 고정시켜서 쓸 때 좀 더 빠르고 온도도 더 낮다. 좀 안정적이지. 한 10% 정도 내외로 이제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피크로 그러니까 오버클럭킹을 많이 했을 때, 최고점까지 했을 때 한 4기가 정도 되고 나는, 그 다음에 1.2V 내외로 했을 때 한 68도 정도 올라가고, 렌더 타임은 한 44초 정도 이렇게 되지.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거는 요거를 의미하는데, 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지. 내가 만약에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렌더링,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잘 안 하고 그냥 낮장 렌더링을 할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하이 클럭에서 PC를 가지고 놀 수가 있다. 왜냐, 렌더링 할 때 뭐 1분, 2분, 5분, 10분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한 건 렌더링 할 때 오래 걸리지가 않으니까 좀 클럭을 높여서 쓸 수가 있고. 근데 애니메이션을 걸 때는 이게 클럭이 너무 올라가서 온도도 높고 막 그러면 렌더링 하다가 이제 튕길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해서 뭐 한 요 사이쯤 해갖고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싱글 렌더를 많이 하는 사람이랑 시퀀스를 렌더링 하는 사람이랑 좀 다르게 조절을 해가면서 쓸 수가 있겠지. 아니면 내가 싱글 렌더링 하다가 최종적으로 애니메이션 한다 그러면은 클럭을 좀 낮춰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 전에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좀 낮춰놓고 쓸 수 있다. 자, 코어가 많을 때는, 지금 이제 8코어로 설명을 할 건데, 코어가 많을 때 모든 스레드가 렌더링을 하는데 리소스가 할당이 되면
렌더링이 되고 있는 도중에 제어가 불편하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여줄게. 자, 액티브 쉐이드 모드인데 지금 시스템에 보면 오토 디텍트 스레드로 되어 있지. 이거는 32 스레드니까 32 스레드를 다 사용한다는 거지. 자, 렌더링 한번 해볼까? 액티브 쉐이드로 어디 갔지? 응. 자, 그러면 오토로 해놨기 때문에 32스레드가 이 씬을 렌더링 하는데 모든 리소스를 다 할당하고 있다. 이렇게 돌리면 얘가 좀 버벅여요. 이거는 지금 경량 모델링이기 때문에 빠른데 이제 씬이 좀 큰 거를 렌더링을 하면 이제 버벅이지. 매터리얼 창을 연다든가 라이팅 조절을 하거나 그럴 때 좀 버벅여요. 이거를 안 버벅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풀코어를 다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32까지 쓸 수 있으니까 거기서 몇 개를 빼는 거지. 30개나 아니면 28개 정도. 근데 뭐 지금은 영상 레코딩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 28개 정도 이렇게 한다고 치자고. 자, 그럼 이걸 껐다 켜야 돼. 다시 자, 액티브 쉐이드 하면 전에보다 움직임이 훨씬 부드럽다. 이게 부드럽게 잘 움직인다. 이게 버벅거리지 않아. 그래서 그 뺀 만큼 렌더링은 느려지지 사실은. 근데 뭐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코어를 줄여서 쓰는 게 작업을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 그러면 이거를 시퀀스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까? 어디 갔지? 여기서 렌더링을 걸 때 그래 24개 정도 24개 정도로 렌더링을 걸어보자고. 렌더링을 하면 이제 렌더링이 나오지. 거기서 편집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왜냐면 코어가 많으니까. 이거 렌더링을 하면서 코어를 한 26개 그 정도를 하면서 게임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도중에 내가 렌더링을 하고 있었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쾌적하다. 별 문제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잘 돌아간다. 렌더링 속도도 빠른데 렌더링 하면서 다른 작업을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지. 그런데 V-Ray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코어 리미트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쓸 수가 있는데 V-Ray는 아직까지는 그게 없는 것 같아. 어디 갔지? V-Ray를 한번 볼까? V-Ray 속도를 한번 볼까? 일단 얼마나 빨리 나오나? 굉장히 빠르죠? 자, 인터랙티브 렌더링 해보자고. 꽤 쓸만하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 정도면. 근데 얘는 코어 리미트 기능이 없다. V-Ray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다른 거 할 때 그거를 못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지. 선어도를 이용을 해서 몇 개를 꺼보면 어떨까? 그런데 얘를 다시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켜져요. V-Ray를 쓰는 거는 이상하게 이게 켜지는 것 같아.
아니면은 강제로 노드를, 그러니까 CPU 코어를 제한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써본 적은 없지만 그런 거를 이용을 해도 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애니메이션 렌더링을 걸거나 그럴 때 얘를 낮음으로 해주는 거지. 낮음으로 하고 우선순위 변경을 한 다음에 렌더링 하면서 다른 거를 작업을 또 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뭐 다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렌더링이나 아니면 뭔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3D를 제한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조절해서 사용하면 되고, 없을 때는 뭐 우선순위를 낮춰서 이렇게 하면 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막 i5 이런 거 쓰는 데도 많더라고. 그래서 학교에 이제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면 학생들이 이제 작업을 좀 쾌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수업이 없을 때는 그거를 랜덤팜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